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비만은 바로 여러분 집사들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너무 이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료든 간식이든 한없이 갖다 바쳤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너무 많은 사료와 간식들이 우리 고양이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비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야생 고양이들을 보시면요, 살찐 아이는 없습니다. 야생동물 중에도요, 살찐 동물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자연 아프리카에서 뛰노는 동물을 보면요, 살찐 동물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혹독한 사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인데요, 충분하게 먹어서 살이 찐다면은요, 사냥이 힘들어져서 더 이상 먹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동물원만 가도 되게 어처구니 없게 살찐 호랑이를 볼 수가 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집 앞만 봐도 살찐 고양이가 빈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야말로 사육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너무 이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료든 간식이든 한없이 갖다 바쳤거든요. 진짜 갖다 바치다시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요. 사냥을 할 필요도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는 실내에서 고양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풍족한 사료는요, 당연히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즉, 비만은 바로 여러분 집사들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비만해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많고 한두 끝도 없지만은요, 결국은 내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질병의 발병률을 무한하게 높인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너무 많은 사료와 간식들이 우리 고양이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비만한 고양이는요, 관절염, 심장병, 아니면 당뇨 같은 이런 발병률이 월등하게 높으면서요, 수술이나 마취의 위험성을 몇 배로 높게 만들고요,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 인자를 방출해서 피부병과 귀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BCS 표를 참고하는 건데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표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머리와 목과 가슴 라인과 허리를 보고 요거를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0점부터 6점까지 3점이 정상이거든요. 이 표를 참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표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신 다음에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양이를 항상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이 스코어표와 비교해서 점수를 계속 매겨보세요. 그래서 내 고양이가 현재 몇 점인지, 비만한지, 마른 상태인지, 정상 체형인지를 계속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고요. 털이 긴 장모종의 고양이는 사실은 체형을 눈으로 봐서 확인이 안 돼요. 털 속에 묻혀 있거든요, 체형 자체가. 이런 고양이를 위해서는요, 척추뼈나 갈비뼈를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져서 바로 갈비뼈가 느껴진다 그러면요, 이렇게 만졌을 때 손가락으로요, 바로 갈비뼈가 느껴지면 마른 상태입니다. 살짝 힘을 줬을 때 갈비뼈가 느껴진다면 정상 체형에 가깝고요, 힘을 많이 줘도 갈비뼈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비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뼈 역시 힘을 안 주고도 살짝 만졌을 때 그대로 느껴지신다면요, 이건 마른 체형이고요, 살짝 지방만 덮인 척추뼈가 만져진다 그러면 정상 체형, 그 다음에 힘을 많이 줘야 척추뼈가 느껴진다, 그 정도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비만한 체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모형은요, 동물병원에 가면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피에 덮인 갈비뼈 모형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천 위를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고 자기 고양이 만져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져가면서 내 고양이가 살이 쪘다, 마른 편이다, 이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꼬리를 들어 항문을 보시면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항문이 깨끗하다면 그나마 괜찮지만요, 항문이 지저분한 상태라 그러면요, 굉장히 고도 비만일 수도 있어요. 즉, 너무너무 몸이 뚱뚱해서 몸을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 주위까지 그루밍을 못하는 상태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비만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 비만한 고양이는요, 몸을 구석구석 그루밍을 못하기 때문에 털이 잘 엉키고 냄새가 많이 나며 그 다음 피부병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잘 때 한번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코를 골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가 거칠다 그러면은요, 이 경우 비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즉, 비만은 겉에만 뚱뚱한 게 아니고 몸 속도 뚱뚱한 상태거든요. 즉, 체내 지방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 자체가 되게 좁아지는 경우에 목도 좁아지고 코도 좁아지는 거죠. 너무 살이 쪄가지고 안쪽으로도요.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방들은 목을 압박하고 폐를 압박하고 코를 압박해가지고 호흡이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비만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탓입니다. 왜냐하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면 사실 삶의 질이 많이 저하는 상태가 맞거든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늘씬한 아름다운 체형을 가져야 하는 고양이의 삶과 건강을 우리가 망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먹여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고양이는 나이별로 또 활동성별로 아니면 중성화 유무별로 사료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보통은 이제 사료 포장지 뒤에 보면 몸무게당 얼마가 나와요. 이대로 그거 보시고 주시면 돼요. 이런 답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또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절대 사료 포장지 뒷면을 보고 그냥 그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포장지대로 주고 있는데 살이 찐다면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요. 포장지대로 주고 있는데 마른다. 그러면 당연히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 한 번도 포장지대로 줬을 때 마르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줘야 되더라고요. 사료의 뒷면에 포장지 표대로 주면 애들이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중성화한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체내 대사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들보다 보통 포장지에 설명된 양보다 20%는 줄여서 주셔야 돼요. 아마 여기서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성화 고양이용으로 나와서 칼로리가 맞춰진 사료가 아니라 그러면요, 포장지 뒷면에 표보다는 한 20% 정도 줄여가지고 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더군다나 간식을 주면서요, 사료 급여량을 평소처럼 주신다 그러면요, 당연히 살이 찝니다. 간식 줄 양을 미리 계산해서 간식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 칼로리만큼 사료를 줄여서 주셔야 살이 안 찌겠죠? 비만은 단순히 불편하다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고양이의 몸을 망치고 건강을 망치고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우리 고양이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임을 우리 집사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양이의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알람 설정을 안 하신 구독자님들은요, 다음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을 꼭 좀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